여기는 고즈넉한 한양의 밤입니다. 돛돌 위에는 소복이 눈이 쌓였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갑니다. 저 멀리 희미한 등불만이 길을 밝히는 이 밤, 과연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아는 그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존재했을까요?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엔 서양 문물이 낯설었던 조선시대의 크리스마스라니 참으로 생경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조선 말기 한양의 밤거리에도 서서히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890년대 후반 조선의 한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춘 남녀의 야담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조선시대 크리스마스의 이색적인 풍경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한양의 한 귀퉁이에 자리한 배제학당입니다. 해가 저물고 찬 기운이 감도는 저녁, 학당안은 여느 때와 다른 활기로 가득합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보입니다. 왁자지껄한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따금 웃음소리도 들려옵니다. 여느 학당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바로 예수탄일 경축회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학당의 마당에는 갓 베어온 듯한 푸른 전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고 그 주위로 젊은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마치 바람에 실린 종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선교사들이 전해준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학당 전체를 감싸고 도는 듯합니다. 학생들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이 특별한 밤을 더욱 빛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저마다의 손에 들린 색색깔의 종이, 등불과 장식품들은 이 고요했던 조선의 밤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국적인 풍경을 더합니다. 도련님, 이 등불은 저쪽에 달아도 괜찮겠사옵니까? 앳된 얼굴의 여학생 은서가 전나무 가지에 매달 등불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이며 호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은서는 이화학당에 다니는 재원입니다. 총명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학당 안팎에서 인기가 많았죠. 특히 그녀의 밝은 미소는 추운 겨울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한복 차림은 등불의 은은한 빛을 받아 더욱 아롱져 보입니다. 곱게 빗어내린 머리에는 서양식 리본 대신 댕기가 살랑이고 그녀의 두 눈은 이 모든 새로운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연신 주위를 살핍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처음 접하는 서양의 축제에 대한 설렘과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특별한 이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 은서 아씨. 그것보다는 저기 창가에 매다는 것이 더 운치 있겠습니다. 은서의 시선을 따라온 이는 학당의 학생이자 은서와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한성입니다. 한성은 배제학당에서도 손꼽히는 수재였습니다. 늘 차분하고 사려 깊은 성격으로 주변의 신망이 두터웠죠. 그는 서양의 문물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깊이 공감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단정한 도포 자락은 그의 학구적인 면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지적인 눈빛은 그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서양 문물을 조선의 정신과 조화시키려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은서와 눈이 마주치자 그의 얼굴에는 미미한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차가운 밤 공기마저 훈훈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은서는 한성이 가리킨 곳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과연 도련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리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이 예수탄일이라는 것이 정령 서양의 생일 잔치 같은 것이옵니까? 어찌 이리 모두들 들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한성을 올려다봅니다. 그녀에게 생일 잔치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예수탄일이라는 새로운 이름은 여전히 낯설고 신기한 개념이었습니다. 서양의 신이 태어난 날을 이렇게 성대하게 기념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흥미로운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한성은 피식 웃으며 은서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씨, 어찌 그리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라 합니다. 선교사님 말씀으론 서양에서는 이날 온 가족이 모여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나눈다고 하더군요. 꼭 우리네 동지 팥죽처럼 혹은 생일 잔치처럼 특별한 날이지요. 한성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그는 은서의 순수한 호기심을 이해하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조곤조곤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동지 팥죽이라는 비유는
은서에게 이 낯선 축제를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설명 속에는 서양 문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그것을 조선의 정서에 맞게 풀어내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니. 은서의 눈이 더욱 커집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소녀다운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도련님도 누구에게 선물을 주실 참이옵니까? 혹 저에게도? 은서는 장난스럽게 한성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은근한 기대감이 스칩니다. 서양의 풍습에 대한 놀라움과 동시에 어쩌면 한성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순수한 바람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성의 손끝을 향해 있었고 그 작은 떨림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설렘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한성은 빙그레 미소 짓습니다. 그의 미소는 쌀쌀한 겨울밤 공기를 따뜻하게 녹이는 듯했습니다. 글쎄요, 아쉽게 드릴 만한 선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날은 마음을 나누는 날이라 하니 아쉽게서 원하신다면 작은 정성이라도 전해드릴 수는 있겠지요. 한성은 은서의 밝은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말을 에둘러 했지만 그 속에는 은서를 향한 각별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는 은서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은서의 눈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맑고 투명한 설렘의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이때 옆에서 등불을 달던 다른 학생이 끼어듭니다. 그는 쾌활한 목소리로 두 사람의 대화를 가로막았습니다. 한성 도련님,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오늘 밤 행사의 백미는 역시 트리 장식이 아니겠습니까? 저기죠. 전나무가 우리 모두의 손길로 아름답게 꾸며질 것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꽤나 큰 전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아직은 앙상한 가지뿐이지만 학생들의 손에는 이미 과자며 십자가 그리고 화려한 색색의 등불들이 들려 있습니다. 학생의 목소리에는 이 특별한 행사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의 손짓은 마치 마술사가 마법을 부리듯 전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말은 잠시 은서와 한성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분위기를 깨뜨렸지만 동시에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은서는 전나무를 올려다보며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저절로 와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저 나무가 정말 서양의 풍습대로 꾸며지는 것이옵니까? 저런 것을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한다지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직접 보니 정말 신기하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이며 거대한 전나무를 마치 처음 보는 보물처럼 바라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낯선 이름만큼이나 실제로 눈앞에 펼쳐질 광경에 대한 기대감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한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씨. 서양에서는 이 나무를 꾸며 축복을 기원한다더군요. 전나무와 소나무 같은 푸른 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고 하니 참으로 의미 깊은 풍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은서에게 설명하면서도 자신 역시 이 새로운 풍습에 깊이 매료되어 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는 어쩌면 혼란스러운 조선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갈망하던 희망과 맞닿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이 축제가 지닌 본질적인 의미를 은서에게 전달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가져온 장식품들을 전나무에 매달기 시작합니다.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 듯 학당 마당은 분주한 움직임과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손수 만든 종이 등불이 가지 사이사이에 걸리고 알록달록한 과자들이 매달려 먹음직스러운 향기를 풍깁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노란색의 등불들이 어둠이 내린 학당 마당을 밝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작은 십자가 장식을, 또 어떤 학생은 직접 그린 그림을 나무에 걸었습니다. 이 모든 장식품들은 학생들의 정성과 염원을 담고 있었고 그것들이 하나둘 나무에 더해질수록 전나무는 단순한 나무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은서도 한성이 건넨 작은 종이약 등불을 받아 조심스럽게 나무에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신중했으며 종이약 등불이 바람에 살랑일 때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앙상했던 전나무는 점차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평범했던 전나무는 이제 조선의 밤을 밝히는 특별한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려는 조선 젊은이들의 열정과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이리 모두가 모여 등불을 밝히고 나무를 꾸미니 꼭 우리네 연등 행사 같습니다. 은서가 등불이 밝혀진 트리를 보며 말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어려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반짝이며 트리의 화려한 불빛에 매료된 듯 했습니다. 연등 행사라는 그녀의 비유는 조선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서양의 풍습 속에서도 조선의 정서를 찾아내며 낯선 것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씨의 말씀이 옳습니다. 선교사님도 말씀하시길 조선의 백성들이 등불을 숭상하는 마음이 깊어 크리스마스의 등불을 더욱 뜻깊게 받아들인다 하셨습니다. 불교와 민간에서 성행하던 등불 장식이 서양의 축제와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의미를 더하는 것이지요. 한성은 은서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설명합니다. 그는 은서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그녀의 생각을 더욱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 속에는 서양 문물에 대한 단순히 수용적인 태도를 넘어 조선의 고유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양의 축제와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의미를 더한다는 그의 말은 당시 조선이 겪고 있던 개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따뜻한 등불처럼 서로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적이는 학당 안에서 전나무 트리의 등불 아래 한성과 은서는 여느 조선의 청춘 남녀와 다름없는 순수한 설렘과 기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주변의 소음은 마치 멀리 사라지는 듯했고 그들만의 조용한 대화가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비록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은 낯설었지만 선물을 주고받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등불을 밝히는 이 행사는 그들에게 새로운 추억과 설렘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서양의 낯선 축제 속에서 조선의 새로운 사랑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겨울바람도 녹여버릴 뜨거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고 이 특별한 밤은 그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한성과 은서에게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미래를 꿈꾸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등불 아래에서 서로에게 작은 미소를 건네며 말없이도 통하는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낯선 문화가 조선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새로운 형태로 피어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학당 안의 불빛은 더욱 환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준비해온 캐럴을 서투른 발음으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서양식 춤을 어설프게 흉내내며 즐거워했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부르는 캐럴은 그들의 열정과 순수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어설픈 춤사위는 보는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독립신문에 실린 기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맞아 나라의 평안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1896년 12월 24일 독립신문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맞아 조선 인민들도 대군주 폐하와 왕태자 전하의 건강과 나라의 번영을 기원한다는 기사를 실었으니까요. 이 기사는 당시 조선 사회가 크리스마스를 단순한 외래 종교 행사로 치부하지 않고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 있는 날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1897년 12월 23일에는 크리스마스를 자체적으로 휴무일로 지정한다는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이는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특정 종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이날만큼은 잠시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의 크리스마스는 서양의 종교와 조선의 풍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특별한 날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한성은 은서와 함께 창밖을 내다봅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가득 메운 눈송이들은 학당의 불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아씨, 눈이 내립니다.
이 눈이 그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겠지요. 마치 오늘 밤의 이 행사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탄과 함께 은서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눈 내리는 밤하늘을 보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그 안에서 피어날 희망을 꿈꾸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은서에게 향했고 그 속에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미래를 향한 약속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은서는 차가운 창문에 손을 대고 김을 불어 그림을 그립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그려진 작은 하트 모양은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네, 도련님. 오늘 밤은 정말 특별한 밤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크리스마스라는 행사 서양의 풍습이라고는 하나, 모두가 함께 모여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은 우리네 잔치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행복감이 가득합니다. 그녀는 이 낯선 축제 속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기쁨과 나눔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새로운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눈송이들을 보며 이 특별한 밤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씨. 어쩌면 서양의 종교와 조선의 풍습이 만나 칼바람이 부는 이 겨울에도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날이 된 것이겠지요. 명성황 후께서도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크리스마스에 대해 듣고 조선도 미국처럼 행복하고 자유롭고 강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니 이날이 가져올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한성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생각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성황 후의 언급은 당시 조선의 최고 지도층 역시 새로운 문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크리스마스가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조선의 근대화와 자주성을 염원하는 시대적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순종 황제 역시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크리스마스 풍경을 지켜봤다고 전해지니 새로운 문화가 조선의 왕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서양의 명절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크리스마스를 통해 기독교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전파하며 조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은 크리스마스의 정신과 맞물려 조선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크리스마스가 조선 사회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어깨 위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고 배제학 땅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납니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는 그들의 뺨을 스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서양 문물의 유입을 넘어 새로운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을지라도 그 안에는 순수한 기쁨과 설렘,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조선의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야담,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훗날 상업적인 요소가 가미된 크리스마스와는 달리 순수함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이 시기의 크리스마스는 분명 특별한 의미를 지녔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단순한 종교적 축제를 넘어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미래를 꿈꾸던 조선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겨울밤, 눈 내리는 한양의 밤거리를 걷는 한성과 은서의 모습은 잊혀진 듯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느꼈던 크리스마스의 감정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그들은 낯선 서양의 축제를 조선의 정서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조선시대 크리스마스 야담의 가장 빛나는 한 페이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문화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꽃피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조선의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단순한 하루가 아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발자취가 눈 위에 새겨지듯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